1227번부터 한번 볼게요. x가 정규분포 n, m, c의 제곱을 따른다. 이 표현 방법이에요. 평균과 분산. 근데 분산을 안 쓰고 표준 배차 제곱을 나타내는 게 좋아. 왜냐면 나중에 이 시그마를 써야 되거든. 그래서 분산으로 쓰지 말고 4 이렇게 돼 있으면 2의 제곱 이렇게 쓰는 게 좀 좋은 표현이야. 자, 그때 4 이상일 확률이 0.68이다. 10 이상일 확률이 0.3이다. 라는 걸로 이제 뭔가를 우리가 추측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산에서는 모르겠으면 표를 그리려고 했죠? 연속에서 모르겠으면 그래프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프를 얼굴을 왜 이렇게 찌그러서요? 저 대칭 모양을 그려주고, 자, 그러나 봐봐. 4를 내가 표시하려고 하거든. 평균보다 오른쪽일까 왼쪽일까를 판단하고 싶으면 4 오른쪽 넓이가 0.5보다 크지. 4가 이쪽에 있으면 4 오른쪽 0.5가 될 수가 없어요. 4가 이 왼쪽이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이쯤에 표시를 해볼게. n. 자, 그런 다음 이제 10 오른쪽이 0.3인데 되게 특별하게 주는 거예요. 왜냐면 얘를 더하잖아요. 1이에요. 무슨 소리냐? 더해서 1이 나온다? 평균 기준 대칭인자이다 라는 얘기고요. 자, 왜 그러냐면 10 이상? 그럼 반대편에 여기 10 이렇게 있으면은 m 이렇게 있으면 대칭하면은 얘 10만큼 더해서 2m 나와야 되니까 2m마 10 이렇게 하면은 딱 평균이 m이 되는 거고, 더하고 2로 나누면 m 나오죠? 자, 여기 10 오른쪽은 얘 왼쪽 넓이랑 똑같은 거야. 이 넓이가 이제 0.32라는 거죠. 근데 이 넓이가 0.68이었으니까 와, 0.3이 0.68하면 딱 1 나와야 되잖아. 자, 여기가 2m마 10, 10이랑 대칭인 자리였구나. 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4니까 m은 7 이렇게 나오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 뭐야 이게가 아니라 그냥 절대값 풀어주고 계산해주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p하고 마이너스 3 이상 x마 m 3이야 이렇게 될 거고요. 자, m을 더하고 더해주는데 m을 어차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p하고 세 변에다 m을 더하면 m마 3 x하고 m뿔 3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m 기준 여기 간격이 3 간격이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얘가 물어보는 거는 평균으로부터 왼쪽으로 3 오른쪽 3이니까 요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요 넓이 구하세요가 되는 거죠. 아까 알고 있던 게 요 넓이 0.32 알고 있었죠? 요 넓이도 0.32 이렇게 되겠죠? 전체 넓이가 1이었으니까 여기가 6, 4니까 요 가운데 넓이는 0.36 이렇게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라고 생각해요. 이해가 되나요? 자, 얘는요, 내가 필기를 한다면 이것만 필기를 좀 해볼까요? 대칭되는 거 찾을 때 식으로 다 나타낼 수 있으면 좋거든요. 예를 들면 A, M. 그럼 대칭시키면 평균이 M이 되니까 평균이 M 더한 게 2M. 그러면 2M A랑 더해서 A 없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때 이제 P하고 라지 X는 A 2, 3 하면 A 오른쪽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P하고 라지 X가 2M-A 오른쪽 하면은 이제 색깔로 좀 표시를 해주면 이 파란색 부분은요 이만큼의 넓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만큼의 넓이. 제가 분홍색 부분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이만큼의 넓이를 얘기를 하는 거야. 얘네들이 더한 게 1이 나온다면 요거랑 똑같은 말이다. 무조건 1이에요. 이렇게 생겨요. 이것만 쓰시고요. 평균 기준 대칭인 넓이기 때문에 저것만 좀 필기를 해놓고, 이 익숙하지 않으면 되게 잘 안 보이거든요. 얘는 그래프를 좀 잘 다룰 수 있어야 우리가 좀 쉽게 볼 수가 있고요. 절대값 저건 뭐 당황하지 말고 나눠버리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x 물결 m, c 제곱 이렇게 쓰게 될 거야. 이따가 좀 보여줄게. 저 이거
한번 이 그래프 비교하는 게요. 이게 뭐예요? 평균이 나오냐? 이건 그래프 보고 너네 판단을 한번 해보면 되는데 이건 터프 문제를 바로 할게요. 이 그래프를 보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추측하는 그런 유형이고요. 근데 그런 내용이야. 이게 터프 3개 다 볼게요. 이게 내신에서 나오는 이 정도 킬러거든. 자, 1, 2, 3, 4 이제 봅시다. 자, 시그마 1과 시그마 2 두 개의 정균포 곡선이 나오고요. 각각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 1, 2라고 했을 때 시그마 2가 더 크대요. 그래프 이게 F 위로 올라가는 색깔을 구분해줄게. 극대값이 큰 최고점이 높은 이 곡선이 이제 Y는 fx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좀 구분이 되지? 자, 그랬을 때요, 평균이 둘 다 10이고요. 표준 편차는 시그마 1, 2래요. 사실 누가 더 큰지 안 알려줬어도 극대값이 높다. 이 시그마는 반비례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얘 시그마, F의 시그마, F는 이제 X의 확률 밀도수죠. 이 시그마 1이 더 작다라는 거니 그래프만 보고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가 친절하게 저것도 그냥 준 거죠. 자, 두 상수 A, B에 대하여 A, B는 10보다 크고요. B가 더 크다. 10, A, B 요 순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고 이거는 그냥 알려준 거야. 자, 그리고 A일 때 둘이 함수값이 같은 교점이 생긴다. 이 교점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부터 A까지 넓이랑 X니까 여기 빨간색 F 그래프를 봐야 돼.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니까 10부터 A까지면 요만큼의 넓이를 말하는 거죠. A부터 B까지면 요만큼의 넓이인 거죠. 다 넓이가 똑같아요. 특이하네. 표시를 해볼게. 요 넓이, 요 넓이가 똑같다니까 내가 기호로 S 이렇게 써볼게. 여기랑 여기 넓이가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요만큼까지 더해서 절반이니까 0.5가 나와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2.5보다는 작아야 돼요. 얘 2.5 했으면 딱 둘이 더해서 0.5가 되니까 이 부분이 남아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남기 때문에 얘네 둘의 합은 5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2.5나 ES가 5보다 작으니까 S는 2분의 2.5보다 작다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판단을 하래요. 아씨, 옆에다 그리고 내려야 되니까 내가 여기 그린 다음에 내릴게요. G를 약간 조금 더 이렇게 G, F를 좀 내가 알아보기 편하게 F 이렇게 색깔로 하면 좀 할만하지 않을까? A일 때 교점 평균식, B는 이제 오른쪽 했을 때 여기 분홍색 그래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만큼의 넓이랑 분홍색 그래프 기준 봤을 때 요만큼의 넓이, 요만큼이 S로 같다. 이렇게 S는 0.5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알아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밑에 판단을 하래요. 자, 명제 판단을 해라 인데요. 아, 조금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괜히 생각합니다. 자, 해봅시다. 자, 이때 FB라면 GB의 대소관계인데요. 이 그래프 개형상 이제 여기가 더 위로 올라갔잖아요. 교차하고 나면 더 아래로 깔려 내려가야 돼. 총 넓이가 1로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B일 때는 G 값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억이 났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A에서 교점이 생겼으니까, 교차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D는요 10 기준으로 X가 10 이하 하면은 이 분홍색 F 그래프의 10 이하 절반이 되면 0.5야 그냥 0.5 이렇게 되겠죠? Y 10 이상 하면은 이 흰색 그래프에서 평균 오른쪽이 얘도 0.5예요. 평균 오른쪽이니까 둘이 평균이 10이거든요. 1이다 맞다 기억이 맞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얘가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EA랑 B뿔10의 대소관계를 비교를 하네. 자, 이건 어떻게 비교를 하면 좋냐면요. 양면을 2로 나누는 게 좋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A와 2분의 B뿔10의 대조군이에요. 2분의 B뿔10이 왜 내가 이렇게 만들었냐면 B뿔10 하면 얘네들의 평균 2분의 B뿔10 하면 봐봐 넓이가 똑같다 그랬지. 여기도 높잖아. 높잖아요 더. 그럼 이 간격이 더 어때야 될까요? 짧고 여기가 길어야 돼.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은 A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너의 그래프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좀 까다로운 거지. 그래서 얘는 맞다 이렇게. 그래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들었어? 놓쳤어? 설명 가능? 디귿 설명 가능? 어. 더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왜냐면 얘는 넓이가 똑같은데 얘가 높이가 더 높단 말이야. 그럼 가로 길이는 오히려 더 어때야 돼요? 짧아요. 여기 짧고 여기 길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간이면 A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리을 Y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Y에 대한 내용이니까 G를 봐야 돼. G 10 이상 C 이하니까요. 10부터 C까지야. 근데 그게 0.25라면 이래요. 0.25 0.25면은 남은 절반 전체가 0.5거든. 0.5면 딱 중간 정도 넓이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자, 보세요. 지금 이 S가 0.25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0.25보다 작아야 돼. 왜냐면 얘네들 더하기 0.5는 어떠니까? 작으니까. 얘 0.25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0.25라고 했으니까 심지어 이 흰색 그래프는 요만큼에서 딱 끊잖아? 그러면 S보다 더 작아요. 0.25보다 당연히 작겠지. 그 0.25가 되려면 얘보다 좀 더 멀리 가서 끊었어야 돼. 이렇게. 이쯤 와서 이렇게 끊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C가 더 크다. 이렇게 넓이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됐어? 네, 그래서 답은 다 맞다. 5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단? 이거 필기를 뭐를 필기를 해야 될까? 필기를요. 이거는 뭐 이 정도만 써놓을까? 그 너희 그래프 옆에다가 F만의 그려보실까요? 이 정도 필기하면 다 된 거거든. 좀 평균으로 바꾸는 거 쓰시고요. 이렇게 F에서 이 정도만 쓰면 넘어가잖아요. 리을 같은 경우는 너네가 그래프를 잘 판단을 해야 돼. 넓이가 같기 때문에 좀 10과 A의 간격보다 A와 B의 간격이 더 넓어야 돼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토프가 두 개가 더 있는데요. 또 저희가 네. 잘했어, 잘 읽었어요. 자, x, y는 각각 정근부를 따른다라고 했는데 평균이 A라고 되어 있는 M이라고 안 주고 평균이 A, 표준 표시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시그마. 얘가 좀 특이하네. 평균이 A 뿔 24니까요. 오른쪽 24만큼 더 간 거야. 그리고 시그마는 똑같지. 그러면 이 시그마가 극대값을 결정하고요. 그래프 모양 전체를 다 결정한다 생각해도 되거든? 그럼 얘네들은 이제 평균이동 관계다 그래서 그려주면 돼요.
시그마가 똑같잖아. 평행이 동관이야. 왜냐면 외용하면 확률 밀도함수 식에다가 이거 얘 그대로 놓고 얘만 바꾸잖아요. 평행이 동관이라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너희는 그 위치는 평균 혼자서 결정하고 그래프의 모양은 2차함수죠. 그래프 모양은 시그마 혼자 다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그마가 똑같다. 확률 밀도함수가 평행이 동관이다. 이렇게 해서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얘가 완전히 똑같은 그래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평균 표현했을 때는 A 뿔 24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겠네요. 50일 때 똑같다고 했으면 교점 이렇게 된 거고. 뭐예요? 얘도 평균이 50이나 하면 되겠네요. 평균이 50 하면 되겠죠. 이게 대칭 범위는. 그러면 2A 뿔 24가 50이다. 2A가 26이다. A가 13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네. 100이다네. 100이 76, 38이에요. 38. 12 차이 나는 여기 12 차이 나니까 네, 여기 12, 12 이렇게 되면 24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르겠네. 오늘 12, 12 차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간격 24 차이 나니까 반반 차이 나니까 12, 12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고. 자, 그래서 여기가 38, 여기가 62 이렇게 될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자, X죠? 그럼 얘 F를 봐야 돼. X는 이제 이거 보면 안 돼요. 다른 확률 변수니까 구분을 해줘야 돼. 자, 33, 36인데 38이란 말이야, 평균이. 그럼 36, 33이면요. 38로부터 왼쪽으로 2만큼 떨어지고 얘는 왼쪽으로 5만큼 떨어진대요. 5만큼 떨어진 요만큼의 넓이를 말하는 면넓이가 0.24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 38부터 43, 38도 평균이란 말이야. 43은 오른쪽으로 5만큼 떨어지죠. 여기서 5만큼 떨어지죠. 똑같이 5만큼. 그럼 요만큼을 준 거거든요. 요만큼의 넓이가 0.38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뭘 떠올려야 되냐면 5 똑같으니까 대칭이라서 요만큼도 0.38이에요. 요만큼이 0.24다. 요만큼이 0.14다가 나와야 돼요. 요만큼이면 0.14여야 똑같을 수 있구나. 이렇게 넓이들, 주변 넓이들을 잘 내가 계산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뭐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0.38, 여기 0.38, 여기도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 0.1, 이게 다 나와야 돼요. 이렇게 여기 오른쪽도 0.1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여기 늦었어? 어디 부분 정도 설명해 줄까? 0.1이냐고요? 여기요? 왜냐면은 여기 A가 평균이었거든요. 평균 왼쪽 넓이면 몇 나와야 돼? 0.5 그거 이용해서 여기 0.38, 여기 0.1 그럼 이제 되나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옳은 걸 고르세요니까요. 나머지 다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문제는 지금 내가 그래프를 다 그려놨는데 내려가야 되네. 내려가기 싫은데. 대충 좀 그려놓고 갈게요. 이 정도 그리면 좀 보이지 않을까? 50. 자, 기억, 니은, 리을 볼 건데 어디다 놔야 될까? 요 정도? 요 정도 괜찮죠? 자, A가 38이다. 아까 구해놨죠? 기억. 자, 니은은요. X에서요. X에서 50 오른쪽. 50 오른쪽이면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한히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Y에서 50 오른쪽이면은 얘 G 그래프니까 이만큼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초록색이 넓겠죠. 더 1이냐고요? 1이겠죠? 왜냐면 이제 빨간색 얘는 대치에 가면 요렇게랑 똑같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 넓이가 되네요. 그래서 1이다, 맞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그래프 대칭성을 좀 잘 이용해야 된다는 이유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X, Y 조심하세요. X 40에서 43? 40에서 43은 40이면 여기서 이제 이만큼 떨어진 점이니까 또 이만큼 짜르면 0.14 0.2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40부터 43하면 0.24 말하는 거예요. 0.24 구해야 되는 거예요. 0.24이니까 올라가면 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64부터 67이라고 했죠? 64, 67이 뭔가요? 얘는 표기 62거든? 여기서 이만큼, 얘는 여기서 5만큼. 여기 많아요. 평균으로부터 오른쪽 2, 오른쪽 5. 평균으로부터 오른쪽 2, 오른쪽 5. 네, 0점 이상이니까 몰라도 같다는 건 확인할 수가 있었죠? 심지어 0점 이상이니까지 그래요. 구해야 되네. 0점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죠? 필요했구나. 자, 62부터 64요? 평균부터 오른쪽으로 이만큼이네요. 여기 나옵니다. 이만큼. 0.14%죠? 맞다. 이렇게 해서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대칭성 잘 이용하고 주변 넓이 잘 이용하고 해서 넓이들을 표시를 하면 확률이 다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필기를 할 만한 게 뭐가 있었을까? 필기할 만한 게 일단 얘들아 이거는 필기할 필요는 없지만 필기를 할까요? 여기 시그마가 똑같잖아요. 똑같잖아. 이거 보면 평행이동관계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프 모양 완전 똑같아. 평행이동관 겹쳐줘야 돼요. F와 G가 평행이동관계다. 이거 해석할 수 있어요. 일단 아까 저 2만큼 5만큼 떨어진 거 그것만 좀 설명해 줄게요. 평균으로부터 2, 5, 오른쪽 5 이렇게 잘랐을 때 문제에서 알려준 넓이들이요. 여기 0.38 알려줬죠? 여기도 0.38, 여기 0.24 알려줬죠?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그래도 이만큼도 알겠네. 0.14. 그럼 여기서 딱 이만큼이니까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여기도 알아야 되지. 이쪽까지 가져가야 되고 0.14 이렇게 그냥 표시 0.14, 0.24 이렇게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딱 표시를 해놓을까요? 그럼 여기도 이제 알아야 돼. 이건 비밀이야. 이건 너네가 판단하세요. 이만큼, 5만큼 그래프에 표시하면서 해야 된다 하면 딱 쓰자. 이렇게. 이 정도만 표시해놓고 나머지, 아까죠? 나머지 부분 0.12 이거는 쓰지 말고 숙제할 때 이제 너네가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다 쓰면 실력이 하나도 안 되니까 고민을 좀 해야 실력이 되니까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마지막 이 유형의 마지막 토큰 문제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은데 이 정도 잘 다룰 수 있으면 통계 쪽은 그냥 쓱싹이에요. 까다로운 문제 되게 많네요. 자, 세 확률, 이미 세 개야 이번에는 미친 것 같아요. 근데요 각각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는데 어떤 정규분포인지 이거 잘 봐야 돼요. 평균과 표준편차가 어떤가. M1, M2, M3씩 아무 정보도 안 주는 거예요. 각각 확률 밀도 함수를 FGH 확인하시고 확률 밀도 함수인 거고. 자, 그때 아무 정보도 없으니까 그냥 넘길게요. 여기 부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뭐야? 그래프 지금 대칭선이 지금 겹치면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가조건 봅시다. FM1, HM1이 FM1이 크대. 극대값이 더 크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G는요 평행이동했다. H를 평행이동한 거다. 얘가 G거든. 얘 그래프가 얘 H 그래프 이거를 평행이동한 거다. 3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이 간격이 3인 거죠. 이렇게 너네 판단이 돼야 되고. 그리고 얘는 평행이동 관계나 시그마가 똑같다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정보들을 얻어내야 되는데 좀 어렵네. 자, 봅시다. 일단 여기 쭉 읽다 보면 이건 뭐 어쩌라는 건지 뭐 그림 표시하면 될 거고 다음한 다음에 F와 H 지금 평균이 똑같은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그거부터 찾아보면 이 평균이 똑같아 보이는데 똑같은 놈으로 같으니까 F와 H는 X는 M1 세로선이죠. X는 M1에 대한 대칭이 호구하는 순간 M1과 M3가 똑같네가 돼야 돼요. F와 H 그래프는 각각 M1에 대한 대칭하는 순간 그래? 그럼 M1은
M3 이렇게 H는 이제 X3의 평균이니까 똑같다 이렇게 쓰면 되고 자 그 다음에 GX는 M2 선택지층이다 평균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정경포 곡선이 대칭인 거는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표시를 좀 해보면요 요 간격이 3이다 정도 표시 좀 좋을 것 같고요 3만큼 떨어져 있다 자 그리고 시그마의 대소관계도 알 수 있어요 F의 극대값이 크죠? H보다? 그럼 이제 시그마 1이 더 작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가 작아서 더 위로 올라간 거야 그러면 내가 추가로 이 부분을 보고도 알 수 있는 사실을 좀 얘기를 하자면 시그마 1이 더 작구나 시그마 3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평행이동 관계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시그마 2와 시그마 3는 똑같다 평행이동 관계이려면 시그마가 똑같아야 돼요 똑같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네 이 친구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시그마 1이 시그마 2보다 시그마 3보다 작다이고 이 친구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시그마 2와 시그마 3가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정리를 여기다 좀 해줄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씩 판단을 해봅시다 X1 팔 왼쪽 넓이가 되게 특이하네 좀 특별하죠 0.5 절반이구나 평균이구나 M1이 8이구나 그래 얘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거이면 M1은 8이다 M3도 8인 거예요 M1, M3 똑같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8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2니까요 GX 그래프를 봐야 돼요 GX 그래프를 보는데 M2 플러스 1 오른쪽으로 1만큼 갔을 때 1만큼 갔을 때 그 오른쪽 넓이니까 이만큼의 넓이가 되는 거죠 이만큼의 넓이 이만큼 열려있는 이 넓이가 0.38이다 그 말은 요만큼도 바로 나와야죠 절반은 0.5니까 0.12가 나와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X3니까요 H 그래프로 가야 돼요 H 그래프 요거 평행이동한 쪽이 H가 아래쪽 좀 낮은 거 평균 얘 M3가 M1이랑 똑같죠? 평균으로부터 3만큼 떨어졌을 때 1만큼 떨어졌을 때는 3만큼 떨어졌을 때 3만큼 떨어졌을 때의 넓이가 0.2밖에 안 돼요 0.2가 안 돼요 잠깐만 0.1만큼 떨어졌을 때 0.1인데? 어떻게 3만큼 떨어졌는데 어떻게 0.2 왼쪽 잠깐만 여기 0.2다 여기 0.28이다 여기 0.1인데 왜 0.2나 했는데 0.8 그럴 수 있구나 자 아무튼 그랬을 때 이제 X2니까요 GX 그래프로 가서 12부터 14까지를 갑자기 센통만큼 구해요 이거 어떻게 알아?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자 일단 M은 8이라고 했으니까요 8, 5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X2 여기에서 12부터 14까지인데 여기가 8, 11이거든요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보면 G랑 H는 다 얘랑 똑같이 생겼다고 가정을 합시다 G를 그릴게요 여기가 11 여기가 8이었고 3 차이 나니까 11이고요 12부터 14까지는 1만큼 떨어지죠 14는 3만큼 떨어진 지점 요 넓이를 구하시고 요 넓이 구하시고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넓이에서 요 넓이를 빼면 되지 않을까요? 평균부터 오른쪽으로 3 평균부터 오른쪽 1 떨어진 넓이를 빼주면 되니까 평균부터 3 여기 아래부터 평균부터 3 0.28 평균부터 1 0.12 여기가 0.28 0.12 그럼 빼면은 0.16 이렇게 해서 답은 0.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 하나씩 해석하면 우리가 조리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H 그래프랑 G 그래프가 평행이동 관계랑 완전히 똑같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칭된 넓이를 가져와서
얘에서 왼쪽 3, 오른쪽 3, 얘에서 왼쪽 3, 오른쪽 3, 다 똑같, 다 0.28로 똑같다를 쓴 거야. 대칭 관계 이용해가지고. 주변 넓이 이용해서 계산을 한 거다. 자, 얘는 너희가 필기할 만한 게요. 좀 특이한 게, 필기할 만한 게 딱히 없어요. 이거는 그냥, 아까 다른 이전 문제들 했던 것들 다 쓰면 똑같이 나오는 거라서, 따로 너희가 앞쪽에서 필기를 했기 때문에 필기할 건 없고요. 오늘 한 번은 못 나가겠네? 많이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유형 5번 볼게요. 자, 1241번이고요. 확률변수 x가 평균이 m, 표준차 시그마인 정균표를 따른다. x 물결 n,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는 수 ft는 t부터 t 플러스 2까지의 확률이래요. 이거 확률 밀도함수 아니야, 이거. 조심해야 돼요. f 확률 밀도함수 아니야. 자, t는 4에서 최대값을 갖는데요. 확률은 곧 넓이겠죠? 근데 t부터 t 플러스 2까지 넓이라고 했잖아. 4일 때 최대네. 그러면 구간의 길이는 2로 일정하잖아요. 그럼 구간의 딱 정중앙, 구간 양끝의 평균값이 4여야 되니까 3부터 5까지가 되는 거죠. 3부터 5까지. 4에서, 아니네? 4에서 최대라고 했으니까 4부터 6까지가 최대네. t가 4일 때 저거 제일 넓으니까 그러면 t가 4면 4부터 6까지의 넓이가 되겠죠? 4부터 6까지가 최대다? 평균이 5다. 라는 거예요. 평균이 5. m은 5를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힘드니? 자, 그 다음에 fm 하면요. f5를 말을 하는 거겠죠? 5부터 7까지 넓이가 0.343이에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첫 번째 t는 4에서 최대 이걸 해석을 하잖아. 그래프로 표시를 해주면 최대가 되려면은 이 간격이 2로 일정하다면 가운데 평균을 딱 중간에 두고 있어야 돼요. 4부터 6까지. 왜냐면 t가 4일 때면 4 집어넣으면 4부터 6까지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가 알 수 있는 사실 이게 최대다. 이게 최대 넓이라고. 아, 그러면 m이 5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여기가 5여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m을 구했으니까 f5를 알려준 거예요. 자, f5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은 5부터 7까지가 되겠죠? 평균부터 오른쪽으로 이만큼. 5부터 7까지. 이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0.3413 이 z값이 의미하는 거 따라하세요. 몇 시그마? 몇 시그마 떨어지지 얘기를 합니다. 1시그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1시그마. 이게 1시그마. 근데 5, 7이 이만큼 떨어졌죠? 1시그마가 2였던 거야. 아, 시그마가 2구나. 이렇게 나와요. 모르겠으면은 표준화를 해보면 되거든. P라고 5 이상 X 7 이하. 이거는 표준화를 하면 P하고 X의 평균 5를 빼고 X의 표준 변체인 시그마를 놔두면 이렇게 돼요. 이게 0.343. 그러면 0.3313이 나오고 3413이 나오고 Z값은 1.0 이렇게 되는 거죠. 1.0이 되는 시그마가 2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몇 시그마 떨어졌는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면 표준화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F7 구하라고 그랬죠? F7 구하려면 7부터 9까지니까요. 똑같은 간격이잖아요. 그럼 여기 1시그마라는 거 알았잖아. 1시그마, 2시그마. 그럼 1부터 2까지의 넓이니까요. 1시그마부터 2시그마까지. 그러면 요 넓이에서 요 넓이 빼는 게 답이 되는 거예요. 5구로 끝나는 거예요. 5구, 1번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표준화를 해서 구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핵심은 이거 평균 구하는 이게 좀 핵심이고요. 이거를 써줘야 될까? 쓰는 게 아닐까? 이렇게만 써놓을까요? 너무 많이 쓰시고 그런데 나 저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쓰지 마세요. 못 풀 것 같다 그러면 쓰시고요. 나 저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러면 쓰지 마죠. 1 아니야? 진짜 1이다. 나 길이 같다고 표시라고 하면 진짜 1차이구나. 일단 유형 6번
그래서 정규분포 이 뒤에 정규분포와 이항분포의 관계가 단원이 하나 더 있거든. 어차피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뒤쪽 커트라인 유형이 있어요. 그건 오늘 숙제로 안 낼게요. 안 내고 정규분포 내용만 좀 두둑이 패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해보자. 지금 몇 번까지냐면요. 이미 4일까지 했죠? 그다음 유형 6번의 토플을 가보면요. 원리를 이해하면 좋은데 그게 교육방학 때가 좀 다 까먹었지. 자, x가 정규분포 n, n,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라고 했고요. 이거에서도 좋은 거 없나? 이거 의미가 있겠지. 64 오른쪽 56이면 64보다 좀 왼쪽이고 56 왼쪽 이 넓이가 똑같대. 넓이가 똑같대. 이 평균 기준 대칭인 거죠. 얘네들 평균이 120인가요? 평균이 60인 거죠. 평균 60 나와야 되고 보자마자 그 모르겠다 그림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가 56 여기가 63 이 넓이랑 이 넓이가 똑같아야 되는데 아 뭐야 높이가 똑같아야 되겠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가운데 차이가 지금 8이죠. 4, 4니까 60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 x제곱 제평을 줬어요. 제평 나오면 무조건 평제야. 제평 평제가 알아요. 분산과 평균에 뭔가를 알려주고 평균은 알잖아. 이 분산기인 거야. 분산 왜 줬나요? 시그마 준 거야. 자, 그럼 제평 평제 써보면은 분산 vx는 3616 제평 빼기 평균 제곱 360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산을 준 이유는 표준편차를 내려주고 시그마 x가 4 이렇게. 자, 그럼 뭘 할 수 있나요? 하면은 68 왼쪽이에요. 68은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이 시그마 갔으면 되죠? 이 시그마 왼쪽이니까 0.5에다가 0부터 평균부터 이 시그마만 따르고 가면 돼요. 평균으로부터 이 시그마. 그래서 0.5에다가 0.477, 0.977, 4번이 답이 되는 거야. 표준화를 해보면 똑같이 확인할 수 있는데 표준화하면 심지어 얘는 못 구해요. Z로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건 그 표준화의 의미를 알아야 풀 수 있는 표고요. 평균으로부터 몇 시그마 떨어져 있을 때 넓이냐, M이냐. 그래서 시그마가 4인 거 알았으니까 68 하면 오른쪽 2 시그마, 왼쪽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네. 몇 시그마냐를 해석할 수 있어요. 정규분포가 좀 더 편해지고요. 자, 유형 7번 포트가 좀 많아요. 이번에 내가 최대한 설명해 줄 테니까 너네가 차근차근 좀 풀어보시고요. 자, 54번 설명했던 거는 넘어갈게. 가조건 이미시 스케일이에요. 평균이 성립하면 저 평균이 80이다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고요. A가 80 나온 거예요. X가 A, 2의 제곱이라고 그랬죠. 평균이 A, 표준편차는 2라고 했으니까 보자마자 A도 80 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2 A로부터 평균으로부터 왼쪽으로 2 그 2배 하는 거랑 이게 뭐냐? X 뭐야? 평균으로부터 오른쪽으로 2, 오른쪽으로 4 더한 게 78부터 78은 왼쪽으로 1시그마네. B까지랑 똑같다. 아, 이 미적에서 존나 많이 나왔네. 자, 이거는요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 돼요. 일단 1시그마가 2라는 건 알고 있어야겠죠? 80시그마. 자, 문제에서요 평균 A로부터 왼쪽으로 2, 1시그마 왼쪽으로 1시그마 1시그마 이 정도로 표시를 해놓을게요. 그때 요 넓이 얘 넓이 2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1시그마 오른쪽 2 부터 오른쪽으로 4 요 넓이 얘 넓이 2배에다가 얘 넓이를 더했더니 78부터 B까지랑 똑같았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대칭을 시켜야 돼. 얘 넓이 2배 하잖아?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직접 기호로 나타내도 괜찮긴 한데요. 2배 하는 요 넓이 반대편 요 넓이 얘 둘에다가 얘까지 더해요. 얘를 한 번 더 더해도 돼. 그게 78부터 B까지랑
똑같다. 이거 어떻게 증식해야 될까? 이거 기지수 나타내야겠는데? 그냥 안 나오네? 78이면 여기거든? 이게 여기부터 오른쪽으로 B까지랑 똑같아지려면 지금 뭔가 잘못 쓴 게 있나? 80 A가 평균이었죠? 평균은 왼쪽으로 2 1시그마 A 한 칸에 1시그마 1시그마 했을 때 1시그마부터 Z까지가 똑같다. 이거 어떻게 쓸 것 같냐면요, 참고로 이제 왼쪽으로 1시그마 한 거랑 얘를 좀 바꿀 수 있거든. 아이씨, 괜찮아. 내가 얘를 기호로 나타낼게. 얘를요, S1, S2라고 써볼게. 자, 그러면 너네가 좀 이해하기 편할 거야. 자, 첫 번째 2 한 다음에 얘 이거 왼쪽으로 1시그마 떨어졌을 때부터 평균까지니까요. 평균부터 오른쪽 1시그마 갔을 때 이거랑 이 넓이는 있는 걸 똑같잖아요. 얘 S1 두 개를 말해. ES1을 말하는 거야. 플러스 얘부터 여기까지 1시간부터 2시간까지니까 요만큼 말하는 거야. 요만큼. 잠깐만, 뭔가 표시를 잘못한 것 같아. 이거 뭐죠? 뭔가 이상하게 표시했네? 잠깐만, 뭐야, 지금 어디로 표시했잖아. 미안합니다. 미스도 안 써도 되겠네요. 그림을 잘못 표시했네. 그래서 이거는 아니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됐었는데 내가 잘못 본 거야. 다시 80 1시그마 이렇게 했을 때, 자, 얘가 의미하는 거는요, 요 넓이예요. 그 두 배니까 요 넓이 여기까지. 뭐야, 왜 이렇게 차이가 많나? 요 넓이 두 배니까. 왜 하면은 여기가 이만큼 2부터 4까지는 여기서 요만큼을 의미하는 거야. 요만큼을 의미하는 거야. 여기가 78, 여기 82, 84 이렇게 되니까 B가 84 이렇게 나오는 거지. 완전 깔끔한 거예요. A가 80이었고요. 지워 이게 안 되는 거.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C를 구해라는데요. C는 뭔가 봤더니 78부터 84 이거 구해놨지. 84, 84. 요 넓이가 0부터 C까지랑 0부터 2까지랑 똑같다는데요. Z에서는 2가 따라서 2시그마라는 뜻인 거야. 그럼 C는 시그마라는 뜻인 거예요. 시그마의 표준변차의 10에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0부터 2시그마는 얘가 지금 요만큼씩 0부터 2시그마로 내가 알고 있거든. 0부터 2시그마. 그럼 요만큼은 0부터 1시그마가 돼야 돼. 여기는 1시그마가 돼야 돼. 이렇게 돼요. C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몇 시그마인지를 판단하는 걸 해야 표준 안 나오면 바로 계산이 돼요. 이렇게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몇 시그마 떨어졌느냐, Z값은 몇 시그마냐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평균부터 몇 시그마 떨어졌느냐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더하면은 이제 165,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필기를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 필기하기 되게 애매해. 근데 너네가 좀 놓칠 만한 게 이거를 잘 못 쓸 것 같아서 좀 써주자면 어느 정도까지 써야 될까? 여기가 A, 여기가 E, 이렇게 되면 이렇게만 쓰세요. 더 쓰기 좀 부담스럽고. 이 정도만 그냥 표시하면 되고. 저 2가 1시그마인 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얘가 다음 시간에 질문 많이 나와도 괜찮거든. 근데 개념 나갈 거의 없어서. 그러니까 풀어보고 질문하고 체크 좀 많이 해보세요. 이 숙제 안 해오면 다음 시간 큰일 나. 다 해와야 돼, 여기. 자, 그 다음.
몇 번 했지 까먹었다. 이미 5사 했죠? 같은 유형들이라서 괜찮을 것 같고요. 이쪽은 너네가 한번 해보세요. 같은 유형이라. 자, 그럼 이거 봐봐 얘들아. Z가 0 이상 0.25 이하는 0은 Z에서는 0은 평균이야. 0.25? 0.25 시그마라는 뜻인 거죠. 평균부터 오른쪽으로 0.25 시그마만큼 떨어진 지점까지의 넓이랑 같은 말인 거예요. 그거를 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 유형 마지막 문제 되게 많은데요. 자, 마지막 터프가 4개가 있어. 비슷한 느낌인 것 같긴 하거든. 1264가 옛날에 평강기출이었던 이 친구 봅시다. 네. 자, 여기서는 이제 뭘 물어보는지 성형에서 x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x의 확률 밀도 함수 fx, 확률 밀도 함수는 봐야죠. 그때요 f10, f20 11대 함수값, 21대 함수값의 대소를 줬어요. 이건 뭐냐면 봐봐, 정규분포 그래프의 특성상 선대칭이잖아요. 평균에 가까워질수록 함수값이 커져. 가까워질수록.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10, 20 중에서 누가 평균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해야 될까? 10이 더 가깝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자, 무슨 느낌이냐? 이런 느낌이야. 10, 20 이런 느낌이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걸 기호로 보통 어떻게 나타내냐면 얘네들은 평균을 이용해. 10, 20, 10쪽이 가깝다? 그럼 얘네들의 평균은 얘네들의 평균 15죠? 15는 n보다 어디 있을 것이다? 오른쪽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거를 나타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아 그래 여기 y좌표가 여기 y좌표가 크다고 여기가 짧고 여기 길어야 되네. 그럼 가운데 15는 n보다 크겠구나. 그러니까 n이 15보다 짧고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이해돼요. 자, 그럼 두 번째 것도 보자. 4랑 22의 관계예요. 누가 함수값이 크대? 22. 그럼 22가 평균에 더 어떻다? 가깝다 돼야 되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얘는 22 뭐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22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얘네들의 평균 13 이겠죠? 13이 m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얘를 보고 m은 x의 평균인 m은 4와 22의 평균이 13보다 커다랗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된다.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m은 13보다 크고 15보다 작아요. 근데 문제에서 m은 잔수라는 조건을 줬거든. 얘는 평가원이 중요했던 건데 그래서 m은 14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조금 까다롭고 그래서 얘를 한번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나머지 두 번째 나는 똑같잖아요. 가만 한번 여기다가 필기를 해볼까? 저 가가 이제 평균 m을 기준으로 10이가 가깝다. 예? 자, 근데 이럴 수도 있어. 같은 쪽에 있을 수도 있거든. 사실 케이스가 하나 더 있긴 해요. 10은 똑같이 나오는데 10이 더 가깝다니까요. 이랬을 수도 있어요. 10, 20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10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같은 쪽에 있을 수도 있어. 평균 기준으로.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되냐면 결국은 10은 똑같은 게 이게 중간이죠. 여기가 15. m은 15보다 오른쪽에 있다. 어라? 잠깐만. 이렇게 되면 그럼 달라지네. 이렇게 되면 여기 15. 여기 m. 15. 이러면 이제 m이 더 컸는데 이때는 m이 더 어떻다가 된 거예요? 자, 둘 다 되네. 아, 그렇구나. 케이스 두 개 나오는 거였구나. 야, 이거 필기 잘해놔야겠다. 가 조건으로부터 두 가지가 가능해지는 거야. 다른 쪽에 있었으면은 10,
20 이렇게 돼서 땡땡 하면 얘는 m보다 15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사실 좀 더 범위를 좁힐 수 있겠다. 10보다는 오른쪽에 있다고 봤으니까 이거이면 하고 쓸게요. 이거이면 10 m 10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만약에 둘 다 오른쪽에 있는 거였으면 이렇게 되는 거면 m은 15보다 더 작고 10보다 더 작다니까 그럼 교집합은 이제 m은 10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가조건을 만족하려면 이거나 또는 이거나여야 돼요. 이해가 되나요? 또는 그냥 둘 중에 적어놓으면 만족해야 돼. 이거 또는 이걸 만족해야 돼. 자, 그다음 나조건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문제였구나. 오래전 문제라 까먹었습니다. 4랑 22의 관계는요, 마찬가지로 해도 같은 쪽이 아닐 때부터 쓸게요. 4가 더 22가 가깝다네요. 22 4 여기가 13 M.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13M 22입니다. 또는 같은 쪽에서 쓸 수도 있으니까 같은 쪽인 걸 쓴다면 22가 같다 하니까 4 22 M 이렇게 되니까 얘는 그럼 M이 25가 같다. 그래서 얘 또는 얘인 거예요. 참고로 이거를 이 집합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돼. 가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니까 여기 사이는 AND로 연결이 되는 거야. 교집합이야. 그러니까 둘 중 적어다는 만족하고 둘 중 적어다는 만족하고 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관계를 따지면 이런 느낌이야. A1 합 A2 AND 교집합 B1 합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인 거지 지금 문제 세팅이. 이 집합관계를 잘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만족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안 되죠 지금. 겹치는 게 없어. 내 맞을 건데. 그럼 얘 만족하고 얘 만족하고 얘 만족하고 얘 만족하는 거야. 이거 만족 이거 만족 또는 이거 만족 이거 만족. 네 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집합관계를 이해해야 이 네 가지가 나올 수 있구나 이해할 수 있거든. 자, 이거 만족하면서 이거 만족하면은 얘네들 겹치는 부분이 아까 m은 14 하나 나왔고요. 이렇게 만족하는 건 15보다 작은데 20보다 큰 거 안 되겠죠? 없다. 그래야 돼. 자, 이거 만족하면 10보다 작은데 13보다 크다고요? 없다. 10보다 작은데 20보다 크다고요? 없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 모두 만족하는 게 이거밖에 없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아, 이렇게 풀어요. 지우고, 야, 근데 여백이 될까, 이게? 공간이 되니? 쓸 공간이? 한번 잘 써볼래요? 자, 1번, 2번, 3번, 4번 조건이라고 친다면 1번, 2번 중 적어달라는 만족 2번, 4번, 3번, 4번 중 적어달라는 만족. 근데 지금 1, 2번이 동시만족하는 건 불가능. 3, 4번 동시만족 불가능. 그러면 1, 3, 1, 4 2, 3, 2, 4 이게 네 가지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게 하나밖에 없었다. 저 중간값 이용하는 거 좀 기억해 놓으면 좋고요. 이게 다 그 유형일 거야. 다른 것도 한번 다 보고 있을게. 아, 조금씩 다르네. 어렵겠다. 정규분포, 이항분포 양이 얼마 오르나? 4점밖에 안 되구나. 우리 오늘 숙제를 굳이 무리해서 더 할 필요가 없겠네.
지금 우리 유형 몇 번까지 했니? 8번? 유형 9까지만 할게요. 유형 9까지 숙제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하자. 자, 유형 9 마지막 1273 1273번 하나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봅시다. x는 평균이 m, 표준편차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다음 등식을 만족한대요. 0.3664가 뭘까? 표현이 있나? 없네요. 누구를 뺀 건가? 3664 1832 뭔가 관련이 있겠죠? 봅시다. m 뺀 게 평균으로부터 표시를 한번 해보면요. 정규분포는 헷갈린다 모르겠다 좀 그렇게 가세요. 평균 m 표시해놓고요. 시기가 몇 시그마인지 모르겠는데 저 왼쪽에 있는 얘는 평균부터 오른쪽으로 12만큼이니까 이쯤을 12로 놓을게요. 여기 이 넓이만 빼는 거네. 이 넓이에다가 m 마 12면 여기 대칭한 거겠죠. 대칭 m 마 12 여기 m 플러스 10이죠. 여기 12 이렇게 떨어지는 걸 표시를 할게. 12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 왼쪽 넓이를 말을 하는 거예요. 얘를 뺀 게 m 마 12 왼쪽. 네. 이 넓이나 이 넓이 있다는 경우가 있어. 뺀 게 0.3664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무슨 소리가 되냐면은 전혀 모르겠네. 요 넓이랑 똑같은 건 이제 요 넓이겠죠? 얘에서 얘를 뺀 게 0.3664다. 그럼 이제 이건 미지수로 나타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럴 때는 뭐야 이게? 그러면 이제 넓이를 미지수로 나타내면 좀 편하거든? 잠깐만. 여기를 S라고 치자면 내가 여기는 절반에서 S를 뺀 거잖아. 뭐라고 쓸 수 있을까? 0.5 마이너스 S. S에서 얘를 뺐다니까 이제 2S 마 0.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식으로 써보면 돼요. 이게 0.366 8664 두 배 한 거구나. ES는 0.8664 S는 0.433 하면 얘가 여기 있어요. 432 433이라는 얘기는 S 평균으로부터 12 떨어졌을 때가 433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Z값이 1.5다 따라가세요. 평균으로부터 1.5 시그마 시그마 1.5 빼는 게 12였다는 얘기예요. 시그마 8이었다는 거죠. 보잖아. 시그마 8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네, 시그마 구하는 거였죠. 시그마는 8이다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 의미가 평균으로부터 1.5 시그마 떨어졌을 텐데 그때 넓이라는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 이거는 미지수로 한번 이렇게 나타내 보시고요. 아니 그럼 이거 평균으로부터 1.5 시그마 이거 하면 1.5 이렇게 딱 들켜버리는데. 숙제는 여기 유형 9번까지로 하고요. 양은 적은데 대신 조금 양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잘 풀어보시고요. 질문할 거 다음 시간에 질문 다 받아줄 테니까 질문 체크하면서 잘 꼭 풀어보세요. 9까지 수고하셨습니다.